자, 실사의 실의 특징, 묻고, 짜고, 꼬고 하는 거죠. 자, 약속이라는 것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묶는 거죠, 약속. 묶을 약자입니다. 묶을 약자 옆에 있는 글자가 구기작자인데, 구기라는 것은 술 뜨는, 액체를 뜨는 작은 국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할 때 부부가 이 한 잔 술을 나눠 마시면서 부부의 연을 맺은 거예요. 결혼보다 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혼이라 그러고, 그러죠? 묶을 약자입니다. 둘을 묶어주는 혼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금 제자하고 그 다음에 길할 길자에서 임금이 뭘 맺어요? 임금이 뭘 맺어요? 신하가 뭘 맺어요? 네, 체결이란 말이 나왔죠. 이 체자는 맺을 체자고 이건 뭔 자죠? 맺다. 평화조약을 맺는 것도 평화조약을 묶는 거죠. 네, 서로 묶는 거죠. 이 길할 길자가 선비사 도끼고 이게 뭐였어요? 도끼 받침대였죠. 도끼가 도끼 받침대에서 계속 썩어가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길할 길자고,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하고 서로 묶는 게 뭐예요? 그게 맺을 결자고, 누가 그걸 맺어요? 임금이 협정을 체결하니까 임금 제자가 들어간 거죠. 체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누란집이란 말 들어보셨죠? 누란집이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데. 이건 심하다 이거 조금. 90몇 년 살았어도 누계하고 뭐 이런 거는 그렇죠. 누범이라는 것은 포개진 범죄를 두 번, 세 번 하면 누범이라 그러죠. 누진죄 같은 것도 아시죠? 이 묶을 루자는 이 먹거리를 여러 개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계란 같은 것들 옛날에 어떻게 묶어 놨어요? 이렇게 지퍼로 이렇게 쭉 모아놔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게 겹겹이 계란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란이라는 것은 계란 위에 계란을 올려 놓으면, 누란집이라는 것은 계란 위에 계란 올려놓으면 이게 넘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누란집이라 그러죠. 아주 봐도 금방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누란집이 이렇게 씁니다. 묶을 루자입니다. 계란을 여러 개 포개 놓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얽힐 구자입니다. 얽히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식물이나 이런 것이 서로 얽혀 있는 장면이에요. 얽혀 있는 장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을 꼴 때, 새끼줄을 꼴 때는 실을 얽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꼴규입니다. 꼴규. 규명하다란 건 뭐예요? 꼬여져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이게 규명하는 거예요. 꼴규자입니다. 탐색, 수색 이런 말 쓰죠. 탐색, 수색. 이거 차절색, 동아줄, 삭자입니다. 굵은 끈을 꼬는 모습이에요. 굵은 끈, 밧줄이나 이런 것을 꼬는 모습이에요. 위에 있는 글자가 열십자하고 덮을 멱자처럼 생겨 있지만 이게 각골문에 보면 실을 꼬는 장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을 꼰다는 것은 길게 한다는 것이죠. 굵은 끈이에요. 우리가 그 굵은 끈을 쫓아가면 이거 이제 규명하잖아요. 규명한다는 것은 그 실을 풀어 헤쳐가지고 그 실을 쫓아가면 실마리를 찾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이것은 요거는 색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찾을 색자입니다. 그 끝만 잡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찾을 색자.
자, 사길교자죠. 사길교자에다 실사가 들어갔어요. 끈으로 목매달아 죽는 거죠. 우리가 목매일 교자입니다. 교수형이 뭐죠? 목을 매달아서 처형하는 게 교수입니다. 교살하다 목매달아 죽이는 걸 교살이라고 합니다. 목매일 교자입니다. 실로 묶었죠? 네, 실로 묶었습니다. 요거는 예뿔 봉자입니다. 예뿔 봉자. 예뿔 봉자예요. 여기에 갈착이 있으면 이게 만날 봉자입니다. 만날 봉자. 그러면 시를 만나게 하면 뭐예요? 시를 만나게 한다? 떨어진 곳을 실로 만나게 해줘요? 꿰맬 봉자입니다. 봉합. 네. 재봉 할 때 쓰는 말이죠. 네. 자, 실에 묻고 짜고 뭐 이런 게 특징들이 다 들어있죠? 네.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의 바탕 원료 보시죠. 우리가 종이지 그러는데 이거는 각시씨만 들어있습니다. 각시씨. 각시씨는 남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이의 근본, 실의 근본은 종이. 종이도 종이에 씨는 실이 이 종이 만들 때 딱 종이 만들 때 보면 그게 다 섬유질을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생겨난 거죠. 종이 지자입니다. 종이의 뿌리는 근본은 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요거는 끝날 종자입니다. 겨울 동자는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였거든요. 앙상한 나뭇가지에 이파리 하나만 달랑 있는 앙상한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겨울에 다 잎 떨어지고 과일 다 떨어지고 그냥 이파리 한두 개 달려있는 상황이 겨울 동자예요. 여기에 더 의미를 확실하게 해서 얼음 빙자를 추가한 겁니다. 얼음 빙자만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실이 겨울 동과 만나서 계절이 끝나는 게 겨울이고, 예? 실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 실은 원래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실의 끝이라는 얘기죠. 실의 끝. 그게 뭐예요? 끝날 종자입니다. 예. 종말. 시종일관 할 때 끝날 종자. 요것은 장구벌레연이라 그럽니다. 장구벌레연이라 그래요. 예, 요게 달월자, 즉 육달월은 몸뚱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벌레 꿈틀대는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누에 생각하시면 누에. 누에 꼬치가 뭘 만들어요? 실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명주견자입니다. 명주견자. 견사, 견직물 할 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흰천. 흰천이 비단 백자였죠? 흰천. 네, 비단천이죠. 비단. 흰, 색깔이 없는. 자, 이 비단을 만드는 실. 비단을 만드는 실, 솜면자입니다. 솜면자. 이 비단을 만드는 실은 이거고, 비단을 만드는 나무는 뭐예요? 목화면자죠. 네, 목화면자. 제가 죄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비단 그러면 보통 중국 사람들은 황금색을 썼기 때문에 쇠금을 넣어가지고 비단금. 예. 삼천리 금수강산 할 때도 이거 들어가요. 비단금자다. 누런 비단. 면제품하고 그 다음에 면이냐 면제품하고 또
비단하고는 틀리죠? 예. 소면자입니다. 이건 왜 솜이냐? 흰 천이라는 것은 이 그 목화 밭에서 이제 목화가 나면 이 목화가 여기서 솜이 흰 이 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실도 만들고 또 이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솜 만드니까 거기서 나온 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소면이 된 거죠. 자, 요것은 이제 실의 실사가 바탕이나 원료로 사용된 경우고요. 자,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 실사를 이용해서 색을 물감들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색의 바탕을 보시죠. 네, 자줏빛 자자입니다. 자줏빛 자자 위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이 차자죠. 이 차. 이건 발음기호죠. 아무런 의미 요소와 관계없어요. 발음기호요. 단지 이것이 실을 물감들여 가지고 색깔 나타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록빛 녹자죠. 네, 초록빛 녹자. 녹색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깎을 녹자인데 요거는 의미가 조금 있죠. 요거 멧돼지라 그랬죠. 네, 멧돼지가 나무를 발톱으로 이빨로 갉아내면 그 나무에 초록색이 드러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발음도 되고 의미요소도 됩니다. 초록빛 녹자입니다. 그 다음에 힐소자 보세요. 힐소자도 실사가 들어갔죠. 이건 색깔을 실을 염색해서 물들여가지고 색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힐소자는 우리가 바탕소라고도 합니다. 힐소. 염색하기 전에 흰 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흰 천을 손에 염색하려고 손에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잡고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염색이 되지 않은 상황, 실이야? 천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힐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질이란 말이 있어요. 소질이 뭐예요? 소질이란 거는 뭔가 하면 왜 소질할 때 이거 썼는가 하면 소질이라는 것은 갖고 태어난 거예요. 후천적으로 뭐가 가미되기 전에 소질을 갖고 태어났어. 바탕이야, 바탕. 그러니까 아무것도 누구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교육받고 이런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자질을 소질이라 그래. 그러니까 힐소를 쓰는 거예요. 이 수학에도 이게 소수라는 게 있어요. 소수. 수학에 우리 공사장이 좋아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가 0. 뭐 이렇게 아는 소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소수 그러면 뭐 0.1 이걸 우리가 소수라 그러죠. 적은 수죠. 그런데 이걸 써가지고 수학에는 이 소수가 있어요. 전에 검대에서 강의할 때도 이거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수학할 때 소수 있어요. 소수. 이 소수가 뭐예요? 그냥 바탕이 되는 수예요. 바탕. 이거는 뭐가 물이 안 들은 수라고. 물이 안 들은 수. 원소 할 때 이거 쓰는데 1, 2 1, 2 그 다음에 3 또 5는요 7 11 요 숫자와 4 6 8 9 이런 숫자와 차이점을 보시죠. 요거는 나누면 약분을 하면 1도 약분되고 2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져요. 그렇죠. 요것도 뭘로 약분돼요? 1, 2, 3, 6으로 나눠져요. 이거는 나눠지는 숫자죠. 이거는 1 외에는 1과 자기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숫자. 그러니까 근본 숫자예요. 다른 게 안 들어가 있어. 이거는 여기 2에도 들어가 있고 4에도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이거는 안 들어가 있어. 1 외에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섞인 게 없어.
이거를 수학에서 소수라 그래요. 소수. 왜 이거를 그러니까 소수라 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초등학교 국어책을 초등학교 교과서를 쫙 분석하다가 쓰레기 종량제라는 그 글자가 환경 보정할때 나오더라고. 종량제가 뭐예요? 쓰레기 종량제. 늘 쓰는 말이죠. 종량제가 뭡니까? 주부. 쓰레기 종량제 아시죠? 뭔지. 종량제가 근데 뭐예요? 늘 쓰는 말이죠? 종량제. 네? 종량제는 모울종이 아닙니다. 예, 종량제인데 따를 종자야, 따를 종자. 양에 따른다 이거냐. 양에 따르겠다. 종량제. 쓰레기 마음대로 내면 옛날에는 똑같았어 돈이. 그런데 지금은 양에 따라 액수가 달라. 쓰레기 봉투 그거 한 장 쓰면은 1,000원이면 끝나는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그 양에 따라 가지고 봉투값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게 종량제예요. 따를 종자라고. 따를 종자.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은 처음에 이걸 생각한 사람은 이게 종량제가 뭔 뜻인지 알아.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은. 그러니까 종량제라는 말을 붙였어. 그런데 그걸 이제 쓰기 시작하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은 알았는데 이게 좀 더 퍼져나가면 그 다음 사람들은 듣긴 들었는데 처음에 뭐 알 것 같았는데 그냥 써 이제 종량제를. 뭘지 잘 몰라 나중에 물으면은 종량제가 뭔가? 이렇게 된다고. 이 소수도 처음에 이런 표현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데 몇 대 지나오면서 근본 뜻이 뭐였는가 이게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들이 공부할 때 우리의 영어나 수학의 모든 용어들이 다 한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붙였을까를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파악을 하면 이 학습이 좀 재밌어지고 훨씬 나아질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이 종량제. 제가 이거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하다가 우리 회사 직원들인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거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 소자, 길 소자, 바탕 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홍자. 자, 여기도 실사가 의미요소야. 이거 물들여갖고 이 공자가 발음교입니다. 만산 홍엽, 그러죠? 만산 홍엽, 홍시, 홍등가 할 때 붉은 홍자입니다. 그 다음에 감색 감자. 여기 발음기어죠? 달감자는 감청색 할 때 감색 감자. 이런 글자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이 실이나 천을 물들여 가지고 색깔을 표현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사면이 많네요. 실사가 많습니다. 아주 실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이나 천, 옷 이런 것이 우리 생활과 밀접했습니다. 이제 실의 특징을 보시죠. 실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실은 특징 중에 하나는 가느입니다. 가늘 세자예요. 가늘 세자에 밭전이 왜 들어갔느냐? 이 넓은 밭에 밭두렁 논두렁은 가는 거예요. 넓은 밭에 밭두렁 논두렁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늘다. 네, 가늘 세자죠. 가는 실입니다. 그 다음에 실의 특징은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끊을 절자 썼죠. 네, 빛색자 써가지고 잘 끊어지는 실의 특징에서 끊을 절자, 절교, 단절 이런 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실은 하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묶으면은 엄청난 힘을, 그래서 삼겹줄이란 말이 있죠. 채울 충자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을 채운다. 실을 채운다는 건 뭡니까? 실을 여러 가닥 묶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큰 줄기 통자입니다. 큰 줄기 통자. 대통령 할 때 쓴다 그랬죠? 대통령 통일. 통일이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로 묶는다 이런 얘기죠. 큰 줄기 통, 거느릴 통입니다. 통솔 이런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실의 특징.
굳게 얼굴 긴자입니다. 팽팽히 당겨진 실입니다. 요거는 신하 신자라 그랬죠? 신하 신자. 포로로 잡혀온 신하가 무릎 꿇고 딱 이렇게 땅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목덜미를 확 갑자기 확 이래버리면 갑자기 더 쫄아요, 사람이. 예. 이게 뭔 자야, 이게? 굳을 간자입니다. 확 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그라드는 신체 부위가, 신체 조직이 뭐예요? 콩파 신자죠. 콩파 신자예요. 그러니까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들어. 뭐가 오그라들었어요? 실이. 실이 오그라들었다는 얘기는 실이 팽팽해진 거예요. 팽팽해진 거야. 살짝이라도 딱 칼만 대면 끊어져 버릴 것 같아요. 굳게 얼굴 긴장이라는 게 뭡니까? 긴장이라는 것은 뭔가 조금만 상황 변화만 생기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에? 그게 긴장이란 말이죠. 긴박하다 이런 말. 사람이 잠자다 보면 몸이 어떻게 돼요? 이 잘숙자인데 사람이 이 잠을 잘 때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자는데 대자로 자. 나중에 막 몸을 뭉클이고 이렇게 사람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실이 줄어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그라든다 그래서 줄일 축자입니다. 축소, 신축, 감축할 때 줄일 축자예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죠. 밧줄을 물에 빠진 사람을 뭘 던져줘야 되는데 뭘 던져줬다? 물에 빠진 사람 밧줄을 던져줘야 됐다 이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느릴 완 느슨할 완. 완급을 조절하다. 근육이 이완되었다. 이런 완만하다 이런 말 쓰죠. 새 잡는 그물을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새 잡는 그물을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실로. 바유 밧줄류입니다. 바유 밧줄류.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이란 말을 써요. 유신. 유신이 뭡니까? 직역하면 새로운 밧줄이에요. 새로운 밧줄. 네? 아시겠죠? 이 의미가? 유신 시대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유신 시대. 그러다 총 맞았죠. 예, 그래도 그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박지만 씨하고 박근영인가? 엄청난 재산 갖고 싸우던데. 예? 노무현이 돈 조금 먹고 지금 아주 거의 사면초가에 빠졌는데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 꼴도 안 보고. 예. 그 노무현 씨가 웃기더라고요. 그 사람 시계는 1억짜리나 되는 시계 2개 받았는데 mon에다 버렸다든가 밭에다 버렸다든가 이렇게 핑계를 댔더라고. 예? 생계형 범죄라고. 문제 많아. 문제 많아. 그 사람 잘 봤는데 아주 완전히 논두렁에다 시계를 버렸다는 통에 아주 미치겠어. 아주 말 되는 소리를 해야죠. 시계 매달아서 머릿속은 찾을지.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 강자인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게 원래 그물이었는데 그물은 이렇게 씁니다. 그물망자. 줄여서 이렇게 쓰지만 이 그물망자인데 이 그물이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산이 들어간 거예요. 산등성이 간 거랍니다. 왜 그물하고 산등성이하고 연결이 되냐? 산등성이 강이란 말은 이겁니다. 이게 산이잖아요. 이게 쭉 연결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산등성이거든. 네. 요 밧줄에 이 그물에 이 굵은 이 밧줄, 네? 요걸 지칭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실사가 들어가면 뭐예요? 산등성이와 같은 실. 이게 뭐예요? 그물에서 어디 부분? 별이 강자네. 바로 이거야. 아까 우리가 별이기 보셨죠? 그래서 기강이란 말이 별이 강을 우리가 기강이라 그래요. 기강이 서야 된다 그래. 기강이 서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 그물에 있어서 그물 테두리가 서야만 그물이 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안에 기강이 서야 된다. 바로 이런 굵은 어떤 원칙들이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삼강 오련할 때 이겼어요? 삼강이 뭐냐? 바로 이걸 말해요. 별이강. 큰 거를 말하는 거야. 야, 자세한 설명하지 말고 대강 얘기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굵은 것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대강 이렇게 알 것 같은데 막상 또 설명하라면 대강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별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예. 기강이 있어서 상광오륜, 예,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별신인데요. 요거는 이제 번개 칠 때 모습이라고 그랬죠. 별칠신인데 여기에 실사가 들어가면 번개가 넓은 쪽에 이렇게 번개가 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넓게 이 허리띠를 하는 장면이야. 넓은 실. 누가 그러면은 넓은 실 했느냐? 뭔가 좀 그 품이 있어야 될 그런 벼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에다가 넓은 실로 이렇게 둘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띠신 그러는데 우리 오늘날에는 신사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사는 다 살펴보신 거예요. 자, 이제 실사와 관련되는 글자들을 몇 개 더 보시죠. 자, 요거는 실사에서 아랫부분만 생략된 글자가 뭐냐? 그것이 요거예요. 작을 요자예요. 작을 요자는 가늘고 약한 실을 말하는 겁니다. 실사에서 아랫부분이 생략된 것이 뭐예요? 가는 실, 작을 요자입니다. 실이라는 것은 한 가닥 실이라는 것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뭐 묶든가 해야 소용이 있는 것이죠. 약하고 미미하다 이랬어요. 약하고 미미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글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글자가 바로 이거예요. 힘력이 들어가면 뭐예요? 힘이 미약하다. 어릴 유자입니다. 유와 유치원 하됐습니다. 그 다음에 희미하다 할 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순서는 좀 잘 안 썼습니다만, 자, 이거 매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희미하다 들어간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매산은 뭐 있느냐? 불화, 즉 등잔불의 변형이에요. 등잔불하고 등잔심지어요. 이게 작다는 뜻 아니에요. 등잔불에 이 심지에 붙어있는 불이 꺼질 듯 그래요. 꺼질 듯 말 듯 그래요. 등잔불이 바람이 확 불면 거의 꺼졌는가 하다가도 또 보면 살아나고 그래. 산에 갔는데 어두운 산에 깜깜한 산에 갔는데 불빛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럽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게 그윽할 유자예요. 유자. 유령이 뭐예요?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네,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유령이죠. 그윽할 유자입니다. 심산 유곡 그래요. 깊다라는 얘기죠. 안 보인다는 얘기는 아주 깊다라는 얘기예요. 유명을 달리 하시다 그러죠. 유명을 달리 했다. 유명을 달리 했단 말은 뭐예요? 마지막 남았던 이 밝을 명자, 네? 조금 남아있는 아주 극한 밝을 명을 그것까지 싹 사라진 게 이제 유명을 달리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였습니까? 요거는 뭐였어요? 요거는 도끼 뭐죠? 요거는 뭐였어요? 창과죠? 창에다 앞에 나를 강조한 것이 도끼 무죠?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요 앞에 요것은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거죠? 지킬 숫자입니다. 그러면 보초가 딱 지키다가 쥐새끼는 봐주고 큰 놈만 잡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초는 쥐새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작은 쥐새끼도 못 들어가게 막아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보초의 자세야. 그래서 이게 기미 기자요.
작은 움직임에도 보초는 반응을 나타내야 돼. 기미 기자. 뭐 기미 없어? 이러죠. 예. 기미 기자입니다. 우리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거는 뭐 그냥 관계없는 글자죠. 이거랑은 어쨌든 끊어진 실을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이을 개자였죠. 실을 토막토막 내는 것이 뭐예요? 끊을 단자였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들어가면 뭐냐 이거죠. 요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 나무 긴 나무 끈에다가 예? 뭐 앞에 뭐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개 똥개 훈련시킬 때 애타게 할 때 나무에다가 그 앞에다가 먹이를 딱 달아가지고 개인데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네? 개 끈에다가 뭐 음식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봤어요? 개가 볼 때는 이러다가 와 그래. 나타나도 없어도 막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게 변할 환자야. 예. 변할 환자입니다. 환상이 뭐예요? 나타났다 들어갔다 나타났다 들어갔다. 환각제? 예, 이런 말 연상할 되죠. 변할 환자입니다. 앞에다 들이밀었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면 걔가 아주 환장하죠. 예. 변할 환자입니다. 실사의 아류들입니다. 이건 작을 요자. 자, 실사에서 아랫부분을 뺀 게 작을 요였는데 여기다가 머리두가 딱 들어가면 뭐 이게? 거물 현자입니다. 요거는 무슨 글자인가 이런 글자예요. 요 실은 잘 안 보여요. 눈이 점점 나빠지면 아른아른댑니다. 예? 거물 현자는 실제로 거물 흑자와는 다른, 이거는 색깔이 검다는 뜻이고 요거는 거물 현이지만 아른아른거린다는 얘기예요. 예? 예. 색깔의 거물 현과는 차이를 두시면 돼요. 일어날 때 갑자기 눈이 깜깜해지는 걸 뭐라 그래요? 현기증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날 때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검어진 게 아니고 가물가물 되는 거야. 그게 저게 아찔할 현자입니다. 현혹되는 게 뭐예요? 사물이 똑바로 보이면 현혹되겠어요? 갑자기 저게 좋아 보이다가 이러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가물가물 보이니까 정확하게 못 봐서 현혹되는 거예요. 명현반응이라는 게 있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아찔할 현자. 자, 거물 현자를 발음교로 써가지고 활에다 달아놨습니다. 시위 현자입니다. 시위 현자. 요거는 줄이니까 활줄이죠. 네, 활줄. 활 시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시를 달아봅시다. 악기도 현악기 있죠? 현악기가 뭐 현악기예요? 줄로 튕겨서 하거나 문질러가지고 소리 내는 게 현악기예요. 바이올린, 기타 이런 게 현악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탕 튕기면 고개 줄이 잘 안 보여. 아른아른 그래요. 네, 악기줄 현자입니다. 관현악 이랬죠. 관현악은 그러니까 뭐예요? 관현악은? 관현악인. 관은 피리관자예요. 피리관자니까 그렇게 관을 통해서 소리나는 악기를 관악기라 그러고 줄로서 하는 악기 현악기고 두들겨서 소리나는 악기를 타악기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다 다른 겁니다. 여기에 잘 보세요. 이제 이 글자를 이 거물 현자에다가 열시 붙고 옆에다가 이렇게 물수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거느릴 솔자인데요. 요거는 양쪽에서 이 천을 짜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불을 양쪽에서 막 짭니다. 짜요. 이게 짜는 장면이에요. 짜니까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거느릴 솔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제 그 짤 때는 천이나 이런 걸 짤 때는 그 다른 뜻인데 짠다는 것은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닥의 실이나 밧줄을 짜면은 짠다 돌리면은 굵은 밧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거느릴 솔자예요. 통솔, 인솔. 그런데 물을 짤 때는 뭐가 되느냐? 비율율자가 되는 거예요. 비율율.
어느 정도로 짜야 되는가? 적당히 돌려야 돼. 너무 돌려버리면 끊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니까. 네. 그럴 때는 비율할 때 비율 율자가 되는 거고, 여러 가닥을 빨래 짜듯이 돌려서 하나의 튼튼한 밧줄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거느릴 솔자가 되는 겁니다. 자, 거물현이 2개 붙습니다. 거물현이 몇 개 붙어요? 거물현이 몇 개 붙어요? 2개. 그래서 이자 거물자 그래요. 요게 2개면 더 검다는 얘기야. 네? 자, 거물자 이자입니다. 여기에서 검은 돌이 뭐예요? 이 자석은 검은 돌이에요. 대부분이. 그러죠? 자석은 다 검은 돌입니다. 그래서 자석 자자고요. 그 다음에 자비롭다 할 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은혜가 어떻다 그래요? 부모님 은혜가 끝이 없다 그래. 안 보여? 이 마음속이 안 보여요. 자비. 그래서 사랑할 자자입니다. 얼마나 깊으면, 얼마나 어두우면, 예? 어머니 사랑이나 너무 이게 자비가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흥미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대충 우리가 의식주의 의는 보셨어요. 여러분 그 가지런할 제자는 이 생뚱맞게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거는 좀 뒤로 돌려야 될 겁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요거 144페이지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뒤로 돌려야 되는데 교정을 좀 봐야 되는데 교정을 안 봤더니 이게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주에 뭐가 끝나고 의가 끝났어요. 이제 식이 들어갑니다. 의식주에서 식이 들어갑니다. 식자는 이게 뭐예요? 밥식자예요. 먹거리예요. 먹거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벼화예요. 벼화. 요거를 탈곡하면 뭐가 돼요? 쌀이 됩니다. 쌀미자. 그 다음에 곡식 중에서 대표 곡식 중에서 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보리가 있어요. 보리 맥자 있죠? 그 다음에 물기가 많은 벼가 뭐예요? 기장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두. 그렇죠? 그 다음에 산마. 이것이 중국에서는 이게 6대 작물로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 작물로 쳐요. 이게 먹거리죠? 먹거리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곡식 그러면 이걸로 보통 중국도 다 벼 문화니까 이걸로 대표적인 걸 칩니다. 벼화자로. 자, 벼화자는 어떻게 생긴 글자냐? 이게 나무 목자인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 글자예요. 나무 목자 위에 비침이 있잖아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나무가 벼다. 이게 간단히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벼화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랑 어디로 가냐 하면 자폐아가 돼가지고 논으로 가는 거예요. 논으로. 네? 논에 가서 파종서부터 추수 때까지 가장 한번 쫙 그려보시는 거예요. 저도 물론 뭐 논농사 져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물론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농사를 져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씨를 파종을 한번 해봅시다. 이 무골중자는 동자 플러스 사람인이라고 그랬죠? 동자는 자루라고 그랬죠? 사람이 자루를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자루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벽실을 집어넣은 거야. 벽실 집어넣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파종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씨 종자입니다. 벽실은 물에다가 봄이 되면 벽실을 이제 뿌리기 전에 물에다가 딱 벽실을 놓으면 뜨는 놈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립니다. 물에 가라앉은 무거운 놈만 종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골중이 들어갔다는 설도 있거래요. 씨종입니다. 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논에 가서 물길 트고 뭐 이럴까요? 예? 새벽에. 그렇죠. 그 글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칼도자 비슷한. 이게 그러니까 칼도라는 것은 사실 말해서 사변 이런 거죠. 자, 논에 가서 새벽에 논에 가서 이 물길을 이거 물길 내는 거죠. 물숫자잖아요. 논에 물길 논은 이 물이 필요한 밭이거든. 그러니까 물길 내주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새벽에. 그래서 검을 여자야. 여명이란 건 뭐예요? 여명이라는 것은 어슴푸리한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어두운 상태를 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명의 눈동자 기억납니까? 네. 이 새로운 시대가 될 때를 여명기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자 거기까지 왔죠? 이제 시간이 되면 이놈들이 어떻게 되느냐?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벼가 익어갑니다. 여러분 그 벼 익는 냄새라 그러니까 무슨 똥냄새 생각나는데 냄새라는 말 향기. 예? 벼 익을 때 그 냄새 향기 대단히 좋아요. 논에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가보셨나요? 농약 똥 냄새가 나요? 아무튼 그 벼 익을 때의 냄새가 참 좋더라고. 냄새 같아요. 예, 아침에 이 냄새 상당히 익을 때 냄새. 근데 그래서 이게 향기 향자인데 원래는 밥 하늘 때 이게 김 나는 장면입니다. 밥 익을 때 냄새도 좋죠. 네. 향기 향자입니다. 그럼 이제 벼가 향기가 난다, 익어간다는 얘기요. 벼가 익었다는 얘기는 들이 불탄다는 얘기야. 벼가 불탄다? 말도 안 되지. 이건 뭐예요? 들판이 불타는 거야. 들판이 불타는 계절이 언제예요? 황금들녘, 가을이죠. 가을 춥니다. 가을이 들판이 불타면 이제 뭔 일을 해야 돼요? 추수해야 되죠.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 추수는 기계라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잡고 낫으로 됐어요. 그러면 벼를 하나하나 잡느냐? 그게 아니라 한 묶음을 잡습니다. 그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벼 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면 거기 보시면 이게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추수하려고 벼를 잡은 거구나. 잡을 병자입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하나 잡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 안 잡아요. 어떻게 해요? 두 개를 잡아야 돼. 그래서 이게 잡을 병자 두 개 된 게 뭐예요? 겸할겸자야. 겸할겸자인데 이렇게 쓰니까 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뒀어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겸할겸자입니다. 자, 그럼 잡았으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잡고 그 다음 단계가 칼 대야 되겠죠? 칼 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칼을 대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날카로울 이롤 이어요. 추수하기 위해서 칼이 잘 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날카로울 이고, 추수는 사람들에게 이롭다 해서 이롤입니다. 벼를 이제 베야 되겠죠? 네,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벼벨 확자입니다. 벼벨 확자. 이 벼벨 확자에 요거 새를 잡으려고 하는 거, 손으로 잡을 확자죠? 네, 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벼벨 확자고 여기에 개가 들어가면 잡을 획자고, 사로잡을 획자죠. 포획하다 할 때. 자, 그럼 이게 이제 추수하는 장면인데, 자,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면 추수만 했느냐? 반드시 어린아이들이 뭘 합니까? 이삭줍기를 하죠. 어린아이들이 이삭줍기 하고, 어린아이들이 밭에 나와서 추수를 돕는다는 것은 이미 추수가
끝났다. 그래서 끝, 개. 계절이라는 것이 추수가 끝나면 계절이 끝난 거야. 그 사람들은. 끝, 계절입니다. 여기에서 이 해년자는 추수단을 들고 있는 볏짚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볏짚을 졌다는 것은 지금 추수한 것들을 나르는 장면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서 해연이 생겼습니다. 해연. 그럼 옮겨야 되겠죠? 옮겨야 됩니다. 여기에 마늘 다가 들어가면 이 볏단을 쌓아둔다는 얘기겠죠? 볏단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볏짚을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옮길 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곡식곡자인데요. 곡식곡자인데 탈곡 하죠, 우리가? 탈곡. 예. 탈곡한다 할 때 곡식곡자입니다. 껍질 각자에서 껍질 각자죠. 그러니까 이 벼도 껍질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몽둥이로 털어가지고 탈곡하고 그 다음에 도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창수가 들어간 것은 털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맞아야 될 벼가 뭐예요? 그게 곡식곡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탈곡을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가 쌓아둡니다. 가만히 담아가지고. 쌓을 적자예요. 책자는 발음기호겠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쌓아놓고 뭘 하느냐? 예?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뭐 하겠어요? 농사 지금 한 해 농사를 쫙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탈곡까지 해서 자루에 쌓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세금 내야 돼요. 이 구실조라 그래요. 구실조. 구실조란 건 무슨 뭐예요? 조세. 뭔 말입니까? 세금이죠? 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고 땅을 빌렸으면 도지도 줘야 되는 거예요. 조세조자, 구실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할 때 구실세자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세금으로 바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이제 한 해 농사가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글자가 창고에 다 들여놓고 나서 이 발지 들어갔죠. 한 해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파종서부터 추수까지 걸어온 이 길이 이게 뭐예요? 그게 곧 지낼 역사. 이거랑 비슷한 글자가 뭐가 있느냐? 여기 해일이 들어가면 책력 역자야. 책력이란 뭐냐? 옛날 사람들은 파종이니 뭐 농사 짓는 거에 다 이 어떤 책력에 의해서 일을 했죠? 네, 책력 역자입니다. 전체 움직임을 살펴서 세시를 정하는 방법을 역법이랍니다. 그 역법을 통해서 해와 달의 운행, 절기 따위를 적어놓은 책이 책력이다 이런 얘기죠. 서력, 양력 할 때 씁니다. 자, 여기 이제 한 해 농사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네? 한 해 농사 다 정리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글자들을 보십시다. 자, 여기 이게 뭐였어요? 날카로울이죠. 이 발음 기호만 써봅시다. 나무목 하나 붙여봅시다. 배나무 리자 됩니다. 이하에 월백하고 배나무 리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여기 별을 베는 거죠. 예? 별을 베는 거예요. 배나무리인데 여기에 또 발음기로 써가지고 병들어 기댈 역자 들어가면 이게 병이죠? 뭐예요? 이게 계리하다 할 때 설사할 때 우리가 뭐에 걸렸다 그래? 이질. 설사리자입니다. 설사리자, 이질. 이질이 걸리면, 설사 걸리면은 막 이 아내가 창자가 추수한 것처럼 칼로 끊어놓은 것처럼 막 쭉쭉 새요. 에?
그러죠? 네, 여기 설사리 자입니다. 자, 여기 향기라는 글자를 한번 가봅시다. 향기라는 글자를 한번 가봅시다. 예? 향기가 나기 전에, 요게 향기가 나기 전에 파종을 하고 나면 벼가 자라오르는 장면입니다. 벼대가 이삭이 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빼어날 숫자입니다. 벼대에서 이제 이삭이 막 피는 장면이에요. 보이십니까? 네. 빼어날 숫자입니다. 자, 요 빼어날 숫자에서 빼어난 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 깰 유자예요. 유혹한다는 것은 뭐예요? 빼어난 말. 네. 자, 빼어난 사람은 안 가보고도 천리를 꿰뚫어 봐. 네? 빼어난 사람은 갔다? 안 갔다? 안 가도 천리를 앉아서 꿰뚫어 봐요. 뭐예요, 그래서? 네, 꿰뚫어 볼 투자예요. 통할 투, 비칠 투, 투명하다.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자, 이 가을에 추수하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가을에 추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말로? 가을에 추수가 좋은지 봅시다. 예? 좋은지 한번 봅시다. 가을 마음, 좋은 마음? No. 근심할 수예요. 아니, 왜 추수했는데 근심이냐? 그렇죠. 예, 잘하시네. 아따, 추수를 하고 났더니 무슨 뭐 도지 줘야지, 예? 세금 내야지, 이래저래 다 뺏기니까 이제 겨울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뭐만 남아? 근심만 남죠. 근심할 숫자입니다. 시름 숫자. 시름 숫자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계절 개자에서 이거는 어린아이가 볕단을 맨 거지만 여자가 볕단을 맸다. 허드렛 일을 맡긴 거예요. 여자에게 맡길 위자입니다. 발음기로 써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찮은 사람이 누구예요? 외국 외자가 됩니다. 외국 외자. 일본 사람 우리가 외놈이라 그러잖아. 외국 외자가 된 거예요. 임진왜란은 그러니까 임진년에 일본 사람이 일으킨 동란이 임진왜란인 거예요. 외구의 침략 그러죠? 예. 외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화살 들어가면 키작을 외자입니다. 외소하다 할 때 키작을 외자. 일본 사람 우리가 작다 그랬죠? 외구 그럽니다. 작은 몸이라는 얘기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 벼화를 대충 농사 짓는 그 과정을 하나로 쫙 한번 크게 한번 붙어봤어요. 세부적인 거 보시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별을 옮기는 것이 옮길 이자였는데 이 별을 옮기기 전에 이를 실자 쓰면 옮길 때 항상 이렇게 하죠. 자, 논에 지나는 사람들은 딱 묶어가지고 쌓을 때 던집니다. 쫙. 그러면 받아가지고 쫙 쌓아요. 그러니까 이를 실자는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볕단을 던지니까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모아서 차곡차곡 쌓는 거니까 이게 차례 질자입니다. 차례 질자. 새 추자가 들어가면 요 새 추자는 참새 정도 되는 작은 새를 말해요. 그러니까 벼가 아직 작은 상태, 어릴 치자입니다. 아직 채 피지 않은 이삭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린 고기를 뭐라 그래요? 치어라 그러죠. 치어를 방류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주 이 속 좁은 사람을 치졸하다 그래요. 예. 유치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논에
이게 설명들이 다 빠져 있구나. 왜 설명들이 다 빠져 있냐? 설명들이 다 빠져 있네. 자, 이거는 다 벼화가 들어가니까 논과 관련된, 농사 관련된 글자 이렇게 잘 보세요. 요거는 두루주입니다. 두루주. 이 밭에 곡식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모습이 요겁니다. 두루주. 예? 요 돌아보는 모습이 돌주예요. 주말. 예? 논을 돌아보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빼곡이 들어가 찬 것처럼 이 어떤 우리가 색 있는 거, 색일 조자요. 요거 빼면 되죠. 조각하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벼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오밀조밀 할 때 조자예요. 빽빽할 조자겠죠. 요거는 반대입니다. 요거는 여기가 뭔 글자였어요? 여기가 뭔 글자였어요? 여기가 뭔 글자였어요? 요거는 수건건이죠. 수건건인데 어떤 수건이냐, 어떤 천이냐? 오리 듬성듬성한 천. 이게 뭐야? 배포죠. 촘촘한 이게 견직물 같은 거게 아니고 비단이 아니고 그냥 굵은 이 천이야. 그러니까 속이 다 보여. 이게 뭐야? 배포야. 요거는 뭐예요? 요 바로 듬성듬성한 사이로 천 사이로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어두운 곳에서 여기서 바깥을 보면 굉장히 저 바깥이 환해 보여. 그래서 이게 발할 흰자 희망이라는 것은 현재 어두운 거요. 밝게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벼가 났네. 이거는 촘촘히 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듬성듬성 밭에 있어요. 뭐가? 벼가 드물 희자야. 희소같이 드물 희자입니다. 1분 남았다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시고 다음 시간 하시죠.